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주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죠. 오늘 진짜 오늘만큼은 좀 겨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첫눈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첫눈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뭐 이런 걸로 따지면 좀 낭만적으로 하루가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시장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요즘 좀 날씨 따라서일까요?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대표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 추운데 시장은 더 추운 것 같아요. 뭐 봄이 올 때 기다려야죠. 언제 올까요? 근데 네.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종목마다 달라갖고. 그건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음. 갔다 해서 아직도 더 멀었습니다와 이거는 바로 이제 봄이 올 것 같다. 그리고 이미 봄이 온 것도 있고. 그렇죠. 어떤 종목은 예, 요즘 예, 봄이죠. 예. 그리고 어떤 거는 완전히 여름 난리치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네. 한번 그 구성을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2,900 오니까 또 공포고 오늘은 거래대금 없는 상태에서 미국 시장 갈 때는 안 가더니 떨어질 땐 더 같이 떨어지니 그게 지금 제일 문제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쁜 것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디커플링이고, 예, 떨어질 때는 내려갈 땐 또 커플링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진짜. 저는 그걸 정답이라고 표현한다면 네. 연기금이 제 능력을 못하고 우리나라 연기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래 대금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거래량이 공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래 없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튀는 종목들이 막 생기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수 접근보다는 뭐 어쩔 수 없이 내일이 뭐 옵션 만기니까 네. 그 변동성은 계속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구분시켜 보죠. 이 K자 네. 네. K장생. 네, 네. 옆에 이게 투투 매트릭스로 네. 네. 성장 플러스 성장 마이너스. 성장 플러스 성장 마이너스. 그러면 이게 네.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플러스 성장 마이너스 성장. 마이너스 성장. 네, 그러니까 네. 기업의 이제 네, 뭐 네,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다음에 가치가 플러스 가치가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가 제일 좋겠죠? 성장주 가치주. 성장. 네. 나는 이렇게 보면 네. 이게 뭐 가치주다. 이건 성장주다. 나는 그 짬뽕이라고 봅니다. 어떤 때는 성장에 이렇게 치우치고 어떤 때는 그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옛날에는 한 십몇 년 전에 구분했어요. 근데 지금은 단순합니다. 이거를 밑에 다 짬뽕을 집어넣고 네. 오르는 종목과 떨어지는 종목 이렇게 옆에 이게 단순화. 그래서 지금 K자로 요 극단으로 가는 건 언제 숏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숏으로 지배하는 거는 언제 롱으로 갈 건가. 요것만 체크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중국과 홍콩 따라가는 것 같아요. 중국과 홍콩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지금 디커플링 뭐 미국 그렇죠. 갈 때 뭐 눌림목 바닥은 똑같았는데 10월 초에 네. 뭐 걔네들 뭐 직전 고점 돌파하고 갈 때 우리는 뭐 따라가죠. 그나마 기억 따라간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제가 10월 달 2,900대 그 떨어지는 칼날 잡으라고 했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68,000원에서 그냥 지금 7만 원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그리고 전번 시간에 제가 그 삼성전자를 500원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뒤에서 파생 변동성으로 어마무시하게 변동성 게임을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또 문제다라고 그때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거의 제가 이거는 경험을 하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한 2주 동안에 갖다 해서 삼성전자만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만 봤습니다. 모든 무슨 매크로 분석 거의 지금 설명이 안 되는 변수들이 네.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일 100씩 100만 원씩 양방향 넣어보면 네. 어떤 때는 이게 한 방향으로 500에서 1000% 갔다가 어떤 때는 떨어지는 쪽으로 300에서 500 갔다가 그런데 결론은 삼성전자 보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올랐어요. 올려놓고 죽여버려요. 미국 시장 빠져도 뺐다가 올려버리고. 그렇죠. 왜 올라가는지 모르고 왜 떨어지는지 그냥 변동성에 놀아나는 장 이게 그동안의 지속이었는데 제가 이 그림을 보시면 이거 한번 보세요. 네.
EWI가 지금 딱 중간값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높게 있어요. 이게 달러 베이스로. 네. 그리고 제가 EM 지표를 보라 하는데 EM도 중간값입니다. 딱 그 10월달 저점에서 오르는 거에 딱 반. 그 사이에 테슬라는 뭐 미국 시장에서 아주 신고가 내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짱돌이 나왔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언급이 좀 나왔죠. 대량으로 매도 가능성, 매각 그러니까 뭐 가능성. 항상 테슬라는 CEO 리스크가 있어갖고 네, 여기서 530, 그렇죠. 550에 샀어야지. 제가 1000슬라 넘어가서는 보유자형이고 파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된 종목들은 오히려 센터를 팔고 나오십시오 했다면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나스닥이 신고점 뚫어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제 조금 그래서 직전 고점이 15,400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21선은 지지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지그재그를 할 텐데 문제는 우리나라 시장과 상해종합지수가 이제 이게 3,500이 여기 저점하고 점이 정확하게 중간값 정도거든요. 네. 이게 지금 밑에서 지금 떨어지면 밑꼬리는 달려요. 그런데 뭐 6중 전화가 시작되고 이제 15일 날이 베이징 거래소인데 뭔가 모멘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홍콩 그리고 보면 또 헝다 문제 다시 나오고 항생 H 네. 오늘은 모 방송에는 홍콩 H 또 ELS 락인 공포를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 뉴스 만드신 분도 답답하신 분 같아. 예? 왜 그러냐면 직설적으로. 네. 예, 이게 지금 8,700이죠. 네. 락인 되려면 6,300에서 6,500 정도 빠지면 락인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 7,500 정도 갔을 때 위험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 급등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 포트를 짜는 ELS 그 운영 그 설계자들이 야가 갖고 네. 홍콩 ELS만 안 해요. 그렇습니까? 거기에 S&P도 오. 있어요. 아. 그러면 S&P 그 비중도 꽤 된다고요. 그러면 그렇겠죠? 홍콩 그 ELS 그 홍콩 H만 순수하게 된 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S&P는 지금 사상 최고치고 그러니까요. 아, 그게 이제 상쇄가. 상세가 된다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 뉴스를 딱 들어봤는데 6,300 가면 락인 됩니다. 근데 지금 8,700에서 6,300 가려면 이게 인덱스로 여기서부터 20, 30% 더 빠져야 되는데 엄청난 그러면 거죠. 우리 시장은 2,000까지 빠진다는 얘기인데 와, 아우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네. 얘기를 또 왜 하나라는 전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 종합주가 지수 위치 아까 저하고 조금 다르죠. 달러 베이스 EWY하고 그렇죠. 네. 이제 겁나는 거예요. 요때가 이제 우리 또 공포를 얘기했던 때 아닙니까? 그렇죠. 2,900 네. 10월 12일 13일 네. 이때가 그때 딱 한 달 전이네요. 네. 이 시간 나와서 내가 어떤 분이 이제 삼성전자 그 71,000원이었어요. 네. 손절해 갖고 현금 만들어야 됩니까? 내가 주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풋옵션 300만 원 내지는 그 해지 전략을 써라. 그럼 삼성전자가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3% 68,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 300 그대로 합성 전략했다면 그 300이 3,000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삼성전자를 더 사라. 이게 중화 전략, 해지 전략이거든요. 요번에는 저는 SK 하이닉스 그때 떨어진 구만전자 털리지 마십시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거 반 매도하시죠. 모양이 하이닉스. 다르죠. 아. 모양이 다릅니다. 하이닉스는 그래도 바닥에서 좀 많이. 요새 외국인이 네. 꾸준히 사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안 사는데 네. 외국인이 지금 SK 하이닉스는 연속적으로 계속 사요. 그래서 이 10월 12일 13일 날 95,000원짜리가 오늘 108,000원 9만원에서 정확하게 20% 올랐어요. 네. 지금 같은 장에. 네. 그러니까 지수는 똑같은데 얘는 다른 세상이에요. 이건 반 매도 그러면 그래서 의견이세요? 이 방송 듣고 그거 사시면 반 매도입니다. 아, 왜? 그때 사신 분들. 왜? 네. 이게 12만 원, 난 12만 원 넘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11만 원에 12만 원이면 이게 10에서 15, 요거 말하느니 여기보다 더 빠진 종목들 이제 그냥 거래량 없이 뭐 원익 IPS나 뭐 몇 가지 시스템 반도체 중에 그 완전히 그냥 툼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 저는 SK하이닉스가 여기서 10%더 버느니 그 툼에 나오는 것들 중에 시스템 반도체나 IT 쪽에서
급락하는 거 사갖고 네. 그게 돌았을 때는 네. 이게 투매 나올 때 보시면 거래량을 실고 틀면 투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래량 없이. 그냥 물 가랑비 옷 접듯이 그냥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무서운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대응을 못해요. 근데 이런 속성은 제가 예고까지 해드려요. 이렇게 3개월 빠지든 5개월 빠지든 어느 일주일이나 어느 한 달에 떨어진 게 반은 그냥 확 올라오고 봅니다. 그때 대응하세요. 그리고 그 전략 중에 SK하이닉스는 이제 여기서 더 가려면 삼성전자가 이제 가져야 돼요. 근데 좀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갖고 롱숏만 하니 요새 삼성전자 갖고 500원, 1000원 움직임에 그 옵션 꼬리 변동성을 100%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위클리 옵션은 거의 뭐 300에서 1000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한 우리나라 한국을 ATM기로 쓰는 이 그 애들의 변동성. 아이고 ATM기. 네. 네. 그런데 그게 벗어나려면 연기금 우정사업본부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파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미래 성장성에 레스고를 불러주든지 매수를 보여줘야 되는데 떨어질 때 삼성전자를 연기금이 같이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지금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2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한 반 정도는 반 정도 매도해도 매도가 하고 이게 상대 네. 속도 전략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네. 상대 가치 전략. 네. 여기서 10%더 가는 에너지는 이제 거래 대금이 15조 넘어가고 삼성전자도 뭐 7만 적어도 2천 원을 돌파해서 한 7만 4, 5천 원 가야 삼성전자 12만 원, 13만 원이 보이는 거고 네. 12만 원, 13만 원의 대기성 매물이 상당해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요거가 추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전략 매도 아니에요. 50%만 해서 그 50% 자금 반. 갖고 네. 가랑비 옷 젖듯 더 빠진 것들을 사놓으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여기서 10%더 갈 때 그 종목은 정확하게 3배에서 5배 갈 겁니다. 그럼 그 종목으로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시스템 반도체 안에서도 안에서 하시는 좀 게 나을 것 같아요. 많이 빠진 게 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잘 가는 종목은 잘 가고 DB하이텍은 있거든요. 잘 가잖아요. 그렇죠. DB하이텍 같은 종목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DB하이텍도 6만 전자에서는 20, 30% 팔아갔고 오히려 SNS텍에 3만 7, 8천 원에서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3만 1천 원, 3만 3천 원에 오히려 SNS텍을 사든지 칩셋 미디어를 사든지 그 중에서 이렇게 롱숏을 같이 응용하는 그런 것들을 비율 조절해서 대응하는 게 오히려 지금 같은 장에서 이건 종합주가 지수로 전체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섹터 내에서도 K자 아닙니까? 네. 그렇게 대응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저라면 오늘 이제 SK하이닉스 반 팔아. 그거를 뭐로 바꾼다? 시스템 IT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내에서? 아니면 원익 IPS 주가 보시면 네. 끔찍하게 빠집니다. 아니야 그냥 절벽으로 빠져요. 네. 근데 거래량 신고 빠지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각 증권사 아침마다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반다매매 물량 체크해서 아. 지금 현금으로 갖고 계신 분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신용 레버리지를 익히신 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털리는 물량이 그 가랑비에 옷 젖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 원익 IPS는 뭐 고점에서 거의 한 6, 7개월 만에 거의 6만 원까지 가다가 지금 3만 5천 원. 그렇죠. 늘어. 거의 반토막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SK하이닉스 반 팔아갖고 원익 IPS나 그런 하단에 있는 거 하면 그거 30%는 가랑비 옷젖듯 하다가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뭐 일주일만 해도 회복할 수도 있고 그 시기는 못 맞추겠어요. 네. 그런데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조절하는 게 그래서 SK하이닉스 반 팔아갖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X축 Y축에 SK하이닉스 놓고 가는 원익 IPS 놓고 그래서 원익 IPS가 30% 갈 때 SK하이닉스가 얼마인가 봐서 SK하이닉스를 더 살 수 있게 되는지 이것도 물량 늘리기거든요. 아하. 이렇게 조절 한번 하는 이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저는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냉정해야 된다고. 아니 근데 대표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좀 안 좋을 때 이제 좀 약간 익살스럽게 표현해 주 궁뎅이의 힘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데서는 만약에 움직였다가 여기가 더 오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는데. 근데 네. 제가 판단은 SK하이닉스가 여기서 10% 움직이면 시장이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상도 정해야 돼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진 건 버틸 때는 공대기업이나 당금질을 버텨야 돼요. 지금 네. 예를 들어서 건설 쪽 섹터나 뭐 예를 들어서 철도 섹터나 이런 것들은 그냥 공대기 힘으로 버텨야 돼요. 네.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 계속 흘러내리거든요. 이거 오히려 기다렸다가 갑자기 바닥에서 20, 30% 오를 때 그때 물량 늘기 전략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러니까 물량 늘리라는 거는 하락 파동에서 끊어가고 더 빠질 때 사는 건 이건 선수형이니까 제가 어렵죠. 쉽지 네. 않아요. 네. 이건 또 방송으로 가이드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그러면 어떠냐 바닥에서 갑자기 30내 50% 오르면 지금 같은 장에서는 절대 연속적으로 가지 않아요. 특히 그러면 그 대기적으로 물렸던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물량 때문에 흔들었다가요. 네. 그게 최소한 10에서 어떤 거는 20% 변동을 다시 쌍바닥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오를 때 제가 10%라도 늘려라. 물량을. 어떤 때는 네. 요새 같은 장에서는 30%도 늘 천주가 1300주 돼. 아. 변동성.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분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계속 떨어지다가 제가 그 하나의 예를 하나 들죠. 네. 이 코리아 서킷입니다. 어.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대반도다 또 떨어져요. 그때 제가 15,000원대에 심지어는 16,000원에 사셨던 12,000원에 사셨던 15,000원에 반을 때리라고 그랬어요. 이때 대형 호재가 나왔습니다. 시간의 상한가 거의 뭐 6년치 수주했는데 비밀 조항 때문에 갖다 예를 들어서 발표는 못 하겠다. 근데 전체 시장 나쁘니 이게 어때요? 떨어진 거의 반 정도 이렇게 거의 2달 동안 빠진 거를 3일 만에 회복하잖아요. 반. 그렇죠. 요 파동 때 제가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가 심지어는 16,000원에 물려 있어요. 네. 500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500주를 13,000원, 요 아래면 550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그래갖고 요번에 늘리신 분들은 요 직전 고점 돌파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떨어질 때 이게 진짜 직전 고점 돌파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요새 같은 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다른 모양이죠. 그래서 얘를 오늘 보유한 전략은 다 때리라고 했습니다. 아, 오늘은. 예. 직전 고점 돌파하고 완전히 최고점을 달리잖아요. 그런데 이쪽 섹터 내에서 완전히 새롭게 이 코리아 서킷가 고점에서 이렇게 45도가 떨어지는 종목들도 허다해요. 그러면 이거 팔아갖고 다른 그러한 IT 섹터 내에서 다른 순환 전략으로 가도 그리고 여기서 더 가는 거는 뭐 남드신 왜 이만큼 에너지가 나왔어요. 근데 전체 시장은 다 박살이 난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오늘, 얘도 예를 들어서 제가 목표를 2만 원 잡았거든요. 네.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보실의 마음으로 가고 오히려 다른 걸로 이동하는 게 어떻겠나.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시면 종목별로도 이렇게 롱숏의 차별이 너무 극심해요. 이게 장이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군집 현상이 같이 가지 않고 따로따로 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우리 코너 듣고 다날 그 비트코인 오늘 맞아요. 비트코인이 8천만 원 붕괴하더라고요. 이것도 반이라도 때려라. 뭐 어떠한 끌기가 되는 게 무너지면 일단 생각하지 않고 요새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선을 깨면 내가 전체 보유한 거에 일단 팔아놓고 그 다음에 물량을 10이나 15% 늘릴 수 있는 변동 가격. 예를 들어서 9,000원이면 10%라면 한 8,000원 정도 근처나 그 밑에 깨면은 천주 판 게 1,100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고 방식을 그 가격대에 넣어요. 근데 들어오는 것가 생긴다고요. 네. 근데 안 들어오고 같이 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량보다는 50% 정도 갖고 조절하다 보면 시장에 적응할 수 있고 마음도 편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전략도 가능하고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그런 종목이 없는데 다 그럴 수 내가 있죠. 갖고 있는 건 다 떨어졌어. 그분들은 운빨 깃발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무시는 일밖에 없지. 아, 견디셔야지. 왜 그러냐면 지금 운빨 깃발도 없는데 다 떨어져요. 지금 장의 확률이 손절해 갖고 딴 거 가서 또 손절하게 만드는 장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구자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평가선으로 흘러내렸다가 이게 저점에서 갑자기 30% 정도 에너지는 쉽게 나와요. 20, 30%는. 그때를
물량 들리기라든지 비율 조절에 이용하시든지 그게 각 종목마다 타이밍이 다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뭐 10조도 안 되는 시장인데 이게 확률이 높으려면 15조는 무조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활기가 없고 사실 그렇게 건강한 시장, 뭐 질이 좀 좋은 시장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네. 그 시장을 끌고 갈 그 뭐랄까 대장이 없어요. 그게 가장 답답합니다. 아니 국민연금 내가 바라지도 않아. 이 정치인이 대빵이라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건 다음 정부에 국민연금은 정치인 좀 집어넣지 말고 그 현역에서 30년, 40년 그 뿌리 내리신 분이 그분들이 정치 중립으로 국민의 자금을 운영할 수 있게끔 독립기관을 만들어줘야지. 이게 또 가만 보면 엉뚱한 짓 무지만 해요.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이게 정치 입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미래 우리 국민들의 미래의 그 어떠한 에너지가 결정된 건데. 그러니까 실무자한테 맡기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각각 종목들마다 네.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어떤 장인지 아십니까? 제가 소위 활기가 이게 없는 장. 활기가 네. 없지만 완전히 작전 꾼들의 장입니다. 아, 그 더 싫은데. 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무슨 뭐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거 뭐 새로운 세상인데 그 들여다 보시면 네. 그 뭐라 그럴까 기업 사냥꾼들 작품들도 무지 많아요. 음. 제가 오죽하면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중에 투자 역사를 공부하십시오. 그럼 옛날에 제가 어떤 분이 블루베리 NFT 사겠다고 그래갖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오, 그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블루베리? 옛날 상장 폐지 거래 정제 경남 바이오 파마예요. 아. 그러니까 꼬리 잘리고 이름 바꿔서 옛날 스토리가 하나도 없어요. 검사해보면. 그러면 그래도 이름도 NFT예요. 요새 아주 딱 그 이름까지도 져요. 전혀 그 기업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런 기업들도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가만 보시면 제가 오죽하면 메타버스의 실제적인 매출 나오는 거는 저는 덱스터 외에는 안 보입니다. 그 게임주도 오케이. 그래서 게임주도 너무 급등하고 펄어비스 위메다니니 오히려 NC소프트. NC소프트나 네. W게임즈. 그래서 NC소프트도 55만 원, 57만 원 산 사람 이번에 65만 원대 때리고 다시 물량 늘리기. 그때 이게 한꺼번에 말씀하셨죠. 가지 않거든요. 오늘 60만 원 깨면 예를 들어서 65만 원짜리 60만 원이나 57만 원 사면 이것도 10% 는다고. 네네. 그러면 100주를 110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안 갑니다. 절대. 그리고 지금 장이 대형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느낌. 한 종목 살아나면 다른 것도 냅두면 또 하나 살아내고. 이런 느낌이 드는 장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로 시스템으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거래대금 15조 넘어가고 환율이 1150원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전차군단이 가지고 그다음에 금융투자가 롱숏 갖고 외국인들 그걸 이겨내는 방향성 매매가 나오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재용 부회장 미국 좀 빨리 가라. 거기서 모멘텀을 좀 끌고 SK 하이닉스도 이번에 나온 게 그 모멘텀 같거든요. 네네. SK그룹이 미국에 더 투자하는 부분.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11월 8일이 D-Day였습니다. 네. 그 정보 넘기는 시한부인데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차나 기아나 다 넘긴 것 같아요. 아직 뭐 뭐 공식적인 건 없지만. 아니 뉴스에 대충 나왔습니다. 아하. 예, 그래갖고 항복 선언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반대 급부가 뭐가 나오나 네. 그거를 우리는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매주 제가 보기엔 금요일마다 그 법원 문제 그가 있습니다. 네. 근데 18일 날이 그 법원이 쉬어요. 그럼 별거 다 일정 25일 날 해요. 진짜 25일. 와, 그런 걸 하나하나 봐야 되는군요. 그러면 11월 10일부터 25일이 딱 2주가 벼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도 11일 이후가 조금 뭐 유력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네. 주 금요일에서 다음 네. 주 월요일까지 속보 뜨나 볼래요. 음, 그래서 요새 DB하이텍이 다른 모양이 나오는 게 전 이거 같아요. 옛날은 그 삼성전자 SK 빠질 때 부품단이나 소부장은 더 빠졌습니다. 9월 달까지는. 네. 근데 요새는 그쪽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들이 막 생겨요. 그리고 DB하이텍은 49,000에서 벌써 6만 원까지 갔고 이세가 그러니까 이거는 또
봄에서 여름으로 가려고 막 그래요. 그렇죠. 그런 예, 종목도 모양이 있어요. 달라요. 아까 코리아 서킷도 다르고.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갖고 계시면 운빨 깃발이 있으신 분들. 그러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가 삼성전자 치고 나가지 않는 예를 들어서 DB하이텍이 6만 원에서 요 1만 원 올리는 7만 원, 그렇죠. 5만 5천 원까지 죽었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네. 못 가고 다른 게 못 가고 직전 저점 깨면 이것도 차익 실현 욕구가 또 생길 테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일부 물량을 팔아서 바닥을 기고 있는 같은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뭔가 이쪽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터닝할 때 DB하이텍 여기서 10%갈 때 요거는 20, 30%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용하는 스킬이 어떤가. 요새는 그러한 그 스킬을 머리를 쓰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알도 9,000원대에서 반 팔아라. 네. DB하이텍도 일부 조절해라. 요새 이런 으쌰 파동 나오는 것들은 네네. 오히려 물량 늘리거나 상승 파동 때 대응해라. 근데 상승 파동 없이 계속 흘러내린대요. 아이고 그냥 잡시다. 그럴 그러니까 수밖에 이건-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전업 투자가용인데 노상 그 양매수 100이든 300이든 해갖고 거기서 변동성 이용해서 수익금 나오면 더 떨어지는 거 계속 사는 적립식으로. 그래서 그 종목이 오를 때까지 그것도 중화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전문가 영역이라고 전문가 네. 영역. 분명히 네. 말씀해 그러니까 주셨고. 각각 종목마다 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따라서 맞추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시간 통해서 가장 또 강조하는 건 지금 시장에서 이런 패턴들 막 급등하는 패턴들 네. 메타버스 게임 뭐 이런 것들 옆에서 가지 말라고 계속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짱돌 나오면 또 급락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게임도 그렇고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하는데 이런 시장에서 뭔가 소외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런 종목 하나쯤 없으면 아, 내 종목은 흘러내리기만 하는데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흐름을 내가 못 잡는 거 아닐까라는 감정이 사실 들거든요. 거기도 그러면 상대 속도를 체크하셔야 돼요. 상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그쪽에서 대장만 관리하는 것 같아요. 아, 1, 2등. 네네. 그리고 그 속에 벌써 알게 모르게 망가지는 것도 꽤 많아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소재나 그쪽 관련된 거에서 효성 TNC나 효성 첨단 소재는 끔찍하게 거의 잘못하면 맞아요. 이제 반토막 돼 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 대장만 네. 그게 ETF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그 과거에 네. 이거 기억나십니까? MSCI. 요새 지금 11월에 12일 네, 날이 네. 이제 그 MSCI에 들어가 갖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MSCI 편입되면 이거 또- 호재로 보통은 일반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저는 최대 악재입니다. 최대 악재요. 예. 오. 이렇게 왜요?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재료 노출됐고 아. 거기 되면 이제 공매도 칠 수 있는 거예요. 합성해서 MSCI 그러니까 선물과 제가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 그 LG 화학이니 이런 것들 BBIG를 이제 끝났습니다. 때려라 한 것도 그 BBIG 선물 들어와서 끝내 까까오나 까까오 게임즈 10만 원짜리 하지 마세요라는 것도 그 ETF 선물이 들어오거나 편입되면요. 편입된 그러니까 이 바닥에 선점 그걸 파킹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 전에 게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쪽을 이제 넘겨주면서 받게끔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어떤 전략이 나오냐면 빌려다가 때리는 전략이 나와요. 이제 공식적으로 네. 편입됐으니까. 네. 과거 예를 들어보세요. 제가 이때도 욕을 무지 먹었던 때입니다. 2020년 8월 달에 이렇게 시즌 이때 그냥 팬데믹 더 가고 시즌. 예, 네. 이때 시즌 알토해전 또 이때 신풍 시리즈 뭐 해갖고 이거 큰일 나니까 제가 아예 방송에다가 시즌 여기서 14, 15만 원 사시면 반에 반토막 되니까 실적이 나와도 이게 편입되는 순간에 대차 매매나 공매도 때리는 세력들이 시작될 테니까 네. 시젠, PCL, 수젠텍은 여기서 때리시고 1년 동안 쳐다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는 현대 백화점 하겠습니다. 편출됩니다. 완전히 청개구리 잡을 약이죠. 편출인데 네, 오히려. 편출인데 왜 이걸 할게요? 근데 그리고 저 때 무슨 작년이니까 그 이슈 있지 않았어요? 여의도? 그거는
요거 8월 이후로 2월 달이죠. 아.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현대백화점 하잖아. 6개월 후에 이제 개점하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왼쪽 보세요. 네. 뭐 2만 원짜리가 14만 원, 15만 원. 그리고 이런 거 팔아먹을 때는 꼭 무상증자하거나 전환사 처리하고 희석화시켜서 팔아먹습니다. 이 모양 이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편출된다는 현대백화점 보세요. 요때입니다. 왼쪽 절벽에 5만 원 쌍바닥 완전히 이거 하면 요새 계속 흘러내리고 떨어지는 종목들 보시는 거와 그렇죠. 똑같죠. 저 타이밍. 근데 네. 제가 똑같은 얘기했어요. 5만 5천 원이다. 그리고 고점에서 반토막됐다. 네. 편출된다고 나빠지는 게 이미 다 털렸다. 그러면 이제 내년 2021년 2월 달에 여의도에 더현대 생긴다. 그러면 못 가더라도 8만 원에서 9만 원 가지 않겠냐. 이게 9만 5천 원까지 갔습니다. 거의.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 대우조선에 편출된대요. 조선. 그러면 이 명단 한번 보시죠. 네.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크래프톤, FNF, LNF, 카카오 게임즈, 일진머티리얼스. 네. 절대 매매하지 마라. 오히려 청개구리로. 예, 청개. 네. 그리고 편출되는 게 대우조선이에요. 지금 이 옆에 이 각도 보세요. 이걸 월봉으로 보세요. 와. 그리고 이거 갖고 있는 것들 간단히 네. 예를 들어서 제가 LNF 여기서 가는 수익률보다 NC소프트 하시는 게 더 나아. NC소프트도 간단히 해서 걔도 메타예요. 갖다 붙여 걔도 왜 메타가 아니까 아까 갖다 붙여봐요. 그다음에 그 또 거기도 NFT 안 붙이겠어요? NFT가 요즘 사실 근데 너무 좀 갖다 붙이는 진짜 너도 나도 그런 경향이 좀 없잖아 있지 않나? 그러니까 네. 제가 오죽하면 기업 사냥꾼 종목들이 많다고까지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근데 보세요. 대우조선해야 왼쪽 이렇게 근데 요새 수주를 매척하는데도 안 움직여요. 네. 카타르 수주했다고. 네. 저는 이게 징후 같아요. 앞으로 100척 발주 중에 우리가 몇 주 갖고 한 4, 50척은 갖고 올 거라 보는데 2027년까지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전에 한번 이 그림 보인 적 있죠. 카타르 노스필드 프로젝트. 이제 발동 걸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누적적으로 수주해 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뉴라는 게 옛날에 쇼박스였거든요. 네. 2012년도 7월 달에 첫 천만 가격에 도둑들 들었어요. 그래서 천만 가격에 들었다는데 주가 급락을 시키는 거예요. 써왔던 거 다 메꾸느라고 그 번 거 갖고. 그러면서 천만 가격하고 쇼박스가 뉴 바뀌면서 그 다음부터 급등. 비슷해요. 이 조선 쪽도 지금 메꿔야 될 게 너무 많아. 일단은 그동안 걸고 나서 네. 그래서 대충 얘는 언제쯤 발동 걸려면 수주가 한 10척 더 들어와. 10척 더 들어오고 그다음에 가격대를 아까 보세요. 22,000원, 25,000원에서 얘는 언제쯤 발동 걸릴 것 같냐면 한 34,5,000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역배열이 정배열되고 뭔가 그때 각도가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대우조선 해양뿐만 아니라 조선주가 그 뭐라 그럴까 현대중공업 때문에 대우조가 한국조선에 완전히 찍혔어요. 그 가치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이런 후유증이 좀 있지만 가격 메리트는 저는 오히려 편입되는 것보다 2020년 8월 달에 스타디 같이 우리 현대백화점은 다 편출되는 것 네. 중에서 오히려 저가에 사 모으면 그럴 때 전략은 뭐냐면 6개월 동안 매매하지 마셔야 돼. 주무셔야 된다고. 주무셔야 돼. 이게 바닥에서 바로 안 가요. 네. 이게 더 떨어지거나 찌글거리거나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게 터닝을 하는 시점이 거의 뭐 원형 바닥형이거나 뭔가 올라가면 두둑에 맞아요. 대충 이 종목도 한 3만 원만 가면 두둑에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여기서 22,000, 4,000 사서 3만 원 가면 아까 똑같이 반 팔아서 2, 3천 원 밑에서 그러니까 요거만 한 30이나 50% 하다 보면 물량을 또 느끼실 네. 거야. 아 이제는 안 주고 가네. 거래량이 지금보다 두세 배 늘어나네. 아하. 그리고 얘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군집 현상이 나오네. 네. 그럴 땐 이제 발담감 느껴지실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네. 그래서 지금 장은 보시면 너무 거래량 격감에 이거를 이유를 찾지 마세요.
이유 뭐 매크로 분석 뭐 때문에 그렇고 뭐 이유 찾지 마세요. 지금 거의 적은 거래량 갖고 꼬리 흔들기 해먹는 외국인들을 막아내는 우리나라 장수들이 없어요. 장수들이 없고 또 금융투자는 같이 춤춰요. 네. 거래 상대방으로. 얘네들이 팔면 잡아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액티브 펀드 ETF 갖고 있는 거나 아니면 뭐 이 바닥 그냥 작정꾼들 그냥 사냥꾼들 그냥 놀이판으로 돼버리는 그런 장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놀이판도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대형주가 이러다가 방향을 줄 땐 그쪽은 오히려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기회 안 줘요. 팔 게. 마치 금도 연초에 바이오 보는 거와 똑같이 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뭐 메타버스 막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싼 거 하세요. 그 중에서 안 간 거.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빠진 것들. 그래서 제가 NC 찍어드리고 W게임즈가 8만 원에서 급락을 했잖아요. 이번. 네. 오히려 7만 원 올 때 반 때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걸 이용하는 게임이 이렇게 급등한 거 거기서 더 가는 폭보다 안심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급등한 거 부러지면요. 네. 기회를 안 줍니다. 시젠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셀티론도 그 히스토리를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기회가 이렇게 꺾이는 거는 다른 에너지가 들어오거나 다른 펀드가 들어오거나 새로운 틀이 바뀌기 전까지는 문제가 이게 1년 걸릴지 3년 걸릴지는 가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새 시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보다는 제가 이래요. 느끼라. 그리고 대응할 수 없으면 안 보는 것도 그런 기업인가만 봐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룹 기업의 계열사예요. 네. 그러면 떨어져요. 안 보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상승 파동 나올 때 거기서 이제 대응하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해보시는 게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바심 내거나 뭐 제가 이걸 안달 바이러스나 증진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데서 뭘 하려고 그러죠. 제가 단언컨대 요새 장에 제가 그 샘플로 봐요. 확률이 여러분들 한 번 손절해서 또 한 번 가서 또 손절하고 또 이게 급해지거든요. 네네. 이거 3번 잘못 엇박자 나면 이제 불른대요. 그렇죠. 그것만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올라올 때를 기다려서 대응하는 것보다 못해요. 이게 갈림길이에요. 이미 간 다음에 돌아올 것 같죠? 네. 영원히 못 돌아옵니다. 다른 세상으로 가지.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이게 만만한 장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만만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사실 거의 뭐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 시간이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뭐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 돈의 물줄기를 따라가 보는 시간이어서 저희가 종목 상담 뭐 개별적으로 안 해드립니다만 지금 많은 분들께서 대표님 로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셔가지고 현대로템이 이제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좀 많이들 고민이 되시는 것 같고 요 종목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냥 제가 이렇게 네. 현대로템은 2만 원, 3만 원 보합이라고 생각하라고요. 일반적 상승. 그리고 저는 이거 그 정유선 회장이 10만 원 만들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아니 미래 2025년과 2027년에 네.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될 때까지 가만 계세요. 그리고 제가 어떤 훈련 시키냐면 더 떨어져라. 그러면 계속 적립식으로 사 모은다. 오히려 마인드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리고 이미 다 샀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20, 30% 오르는 날일 때 일부 30%, 50% 갖고 예를 들어서 내가 2만 6천 원 샀어요. 네. 2만 원에서 2만 4천 원밖에 안 올랐어요. 그럴 때 천주에서 200주 한번 팔아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조절해봐요. 그리고 나서 이게 3만 원 그리고 내공세 신문은 3자 넘을 때까지 자요 그냥. 자요. 그리고 요새 이제 또 양매수 해갖고 또 그 따라오시는 분이나 또 그분들은 오히려 그것만 사 먹으라고. 그래서 이게 각도가 나올 때를 대응하는 거예요. 근데 정의선 거버넌스를 여러분들 로템 그러니까 이럴 때 저는 기업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그냥 노트 하나 보고요. 현대 로템 그 사이트 들어가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 로템이 앞으로 얼마나 어마무시한 회사가 되는지 한번 보세요. 앞으로 이 장착하는 그 강아지 같은 이게 택배도 되고 그러지만 이제 네. 이 앞에 총이 달릴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AI 용병이 되는 거예요. 다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현대 로템이 옛날 말하는 그 우리나라 보면 뭐 이렇게 뭐랄까 트램 이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방산의 그 다음에 모빌리티 회사를 만드는 네. 게 정의선 회장님의 꿈이에요. 그러면 그거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정의선 회장님이 왜 지분 들어갔나? 그리고 그래서 오죽하면 현대차 그룹은 제가 누누이 얘기해 드리잖아. 저 한전 부지 건물 질 때까지 그냥 주무시는 게 어떻겠나. 제가 이 책을 쓴 네, 이유가 네. 있습니다. 이 책을 제목 10년 뭐죠? 후에도 살아남을 주식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2031년 2년. 2년에도 여기에 살아남을 10개 종목을 주식. 딱 집어넣어요. 네, 맞죠. 네. 거기에 현대 로템, 아, 그쵸. 현대 로템, 네. 현대 건설. 네. 왜 현대 로템을 넣었을까요? 왜? 음.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요. 삼성전자는 10년 전에 샀어야 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2만 원, 3만 원 사이에 자꾸 사고 팔고 하시려고 그래요. 네. 근데 저는 현대 로템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되거나 저 건물 질 때까지 2만 원, 3만 원을 견디는 자, 5만 원에서 10만 원 거를 취득한다. 근데 2만 원, 3만 원에서 사고 팔고 막 하는 사람 그거 올라가는 거 다 놓친다. 그거 훈련시키라. 이 10년 후에 지금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시험용으로 이 제목을 그냥 사회적 시험용으로 아.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치 투자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네네. 공댕이 힘.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10년 이상 되시면 제 말 뜻을 이제 이해해요. 아, 내가 과거에 저거를 암만 규칙화 트레이딩 해봤자 바보같이. 좀 진득하게 있었으면 예. 혹은 사모았으면 뭐 그러면 내가 귀신과 네. 사고 팔고 했는데 내가 그것만큼 그 자산가 되는 것보다 공댕이 힘으로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보다 네. 못한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 10개 딱 있어요. KT, 현대로템, 현대건설, 차바이오텍 그 모든 종목들이 이유가 다 있어요. 네. 그 가격을 보지 마시고 그 기업의 미래 성장성이나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건가를 스토리텔링으로 기업하고 재무 분석 보시고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가격의 변동에 당근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쌀 때 더 사야겠다. 중심이 생기는 거거든. 아. 쌀 때 팔겠다. 우리 투자자들은 사갖고 사는 순간에 기업의 변화가 없는데 떨어지면 팔라고 난리예요. 근데 이 기업의 미래 성장성이나 흐름이 어떻게 변화만 안다면 중심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로템, 현대건설은 저는 단언컨대 한전부지 건물 보일 때까지 그냥 가세요. 그걸 왜 맞추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또 운 좋게 또 다른 또 종목들에서 그럼 차익 수익금이 나요. 그 현대로템만 사세요. 계속 모으세요. 그래서 전 2만 원, 3만 원을 매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 3만 원에서 5만 원 오면 그때는 좀 트레이딩하고 그러면서 이거는 적어도 모빌리티 회사로 어떻게 바뀌나. 아하. 제가 현대차보다 기아를 더 강조해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차가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88,000원대 반 팔으라고 그랬어요. 요번에 SK하이닉스 같이. 그러면서 그거를 현대로템이나 현대차나 근데 최근에 현대 좀 떨어진 모비스로 것들, 빠진 같은, 것들. 아니 네. 이건 더 갔는데 얘는 더 떨어졌어요. 네. 요거를 현대차 그룹에서도 조절하는 전략도 세워드렸거든요. 그렇게 한번 중심을 잡아보세요. 현대로템 여러분들한테 큰 자산을 줄 주식인데 그냥 2만 원, 3만 원에서 그건 뭐 트레이딩 하겠다고 난리치는 분들 계세요. 그냥 주무세요. 주무십시오. 그리고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연구하고 정의선 회장이 미국에 어떠한 그림이 있는지 그리고 현대로템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수소 충전소를 한 3, 40만 개 만들 겁니다. 수소 충전소를. 네. 그 중심이 현대로템이에요. 국내. 예. 어. 그게 부동산 투자입니다. 아. 그 충전소를 그냥 할 것 같습니까? 현대차가 충전소만 딱 질 것 같아요. 땅 삽니다. 그 옆에 현대 복합물 물류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 연결고 다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그러니까 작년에 현대 거버넌스 할 때 저 원효로가 앞으로 5년 안에 얼마나 바뀌나. 그러니까 우리가 원효대교 딱 지나가면 네. 옆에 이제 그 상징적으로 용산 거제차 앞에 페라리만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쪽 편에는 옛날 현대차 정비소인데 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정의선 회장님이 신입사원 때 근무한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아, 요게 다 합쳐져 갖고 복합몰되고 이게 35층이 될지 50층이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이제 건물이 이제 그러니까 원효대교 강북의 스카이라인을 첫 번째 바뀌는 게 현대 그렇군요. 오토에버 그리고 용산 그 공작창 그다음에 이 현대 정비소 이게 그리고 그 라인들이 이제 다 그 도시형 오피스텔 비슷하게 네. 그걸로 바꿉니다. 다 바뀌어요. 마치 우리 한국경제 보면 옛날에 그 당산로 가기 전까지 다 이상한 건물, 낮은 건물이었다가 지금까지 딱 보면 그냥 다 그냥 주상 도시형 거기도 많이 변했죠. 쫙 바뀌었지 네네. 않습니까? 이번에 어디서 그렇게 바뀌냐? 원효로 용산 그 뒷골목에서 저기 남영동 서울역까지 그 길이 싹 바뀔 겁니다. 그리고 왜 바뀌냐? 이제 오피스텔도 아파트 같이 만들 수 있잖아요. 난방까지 하고. 그래서 히림 사세요, 히림 사세요. 그 대림비행권 말씀도 사세요. 해 주셨죠. 네. 규제가 이제 완화돼서 네. 난방 부분. 이제는 네. 그러려 그러면 거기에는 화장실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럼 대림비행권.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설계나 이런 것들 관련돼 갖고는 히림. 연결해서. 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시면 대형 건설사는 이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펀드가 움직이고 뭐 할 때 그래서 DLNG, 현대건설 이런 것들은 GS건설은 삼성전자 갈 때 가요. 아, 그럼 지금은 뭐가 하냐? 건자재, 개별 종목 중소형제, 네. 중소형 건설사들. 요새 일성건설 주가 한번 보세요. 난립니다. 일성건설 그래프 보면. 중소형 건설사들 주가 보시면 그렇습니까? 예, 일성건설 한번 눌러보세요. 네. 파주 땅에 이 도시형 그 아파트 해갖고 뭐 또 여러 가지 이것도 약간 또 통일거 그룹에 연결돼서 북방도 있고 그래서 주가들 보시면 다른 그림입니다. 최근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10월 중순까지 굉장히 많이 또 네. 그러니까 중소형 건설사들, 건자재 이게 건자재 가면 시멘트도 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시면 이게 순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런 적은 걸 못하겠어. 그러면 억 단위 이상 하실 분들은 그냥 아파트 3대장 하시는 게 정답. 현대건설, GS건설, ENC 해갖고 이런 것들은 매매하지 마세요. 그냥 저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3년간 바이앤 홀드입니다. 중간에 50% 같은 거는 일부 6만 원대 이번에 팔아고 다시 껴드렸거든요. 네. 반은 뭐 단간에 너무 고점 돌파해서 너무 급등하면 팔았다 샀다 하고 반은 진짜 한전부지 진짜 건물 내 눈에 보일 때까지 한번 들고 가면 현대건설이 옛날에 20만 원 넘은 적 아세요? 그런 적이 있나요? 연봉이나 월봉 보세요. 어허. 그러면 옛날에 예, 이제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건설주가 위드 코로나주다. 건설주가 위드 코로나주다. 예. 이제 전 세계가 활동적으로 하면 이제 어떻든 데나 SOC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SOC 관련된 게 이게 신형 SOC를 포장해갖고 이게 건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건설을 대표로 하는 뭐 사회 간접자본 이제 가족자본이나 그렇죠. 도시 네. 재생이나 뭐 도시 정비나 다 그렇게 들어가게끔 돼 있어. 근데 그게 왜 움직여? 거래대금 지금 아직까지 그거 움직이는 선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때가 오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왜 못하냐?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고 겁나고 그다음에 이건 흘러내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장에 올라가는 걸 자꾸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올라가는 종목들은 앞으로 아까 이 그림 보여드렸죠. 처음 그래프에 K자 극단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1년간 이렇게 급락하면 어떡하시려고. 제2의 시젠이나 제2의 셀트리온 같이 되면 요번에 그런 종목들만 피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질이 좋지 않은데 테마성으로 망하는 거. 실적이 네. 뒷받침 안 되는 거. 네. 실적 뒷받침되는 건 아주 좋습니다. 아, 근데 제가 또 걱정은 실적만큼보다 더 초과한 거는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그때부터 빠지는 것도 허다하거든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네네. 그것도 징후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분간은 이 롱숏을 조절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저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게 이제 그리고 SK하이닉스, 네. 삼성전자 네. 요 네 가지의
중심값을 계속 평균 냅니다. 내가 인덱스 4개만 투자해요. 네. 그 시가총액의 매일 변화. 5일 단위로 평균 내요. 이번에 SK 하이닉스 덕분이고 기아 덕분인지 이제 바닥을 찍어서 약간 터닝을 해요. 이게 확 뛰는 게 이제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고 현대차가 움직여야 팍 치고 나가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거는 금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수 누르면. 근데 내년에는 반드시 넌 치고 나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장에서 오히려 삼성전자 갖고 물려 계시는 게 또 SK 하이닉스 같이 또 8만 전자는 반드시 줍니다. 그때 다시 풀어라는 게 구자를 키우는 거지. 지금 뭐 7만 원도 6만 원대로 막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서 뭘 대응하겠다고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또 보면 팔라고 고민들이에요. 여기서 왜 파세요? 해지 전략 그러면 불안하세요. 그러면 삼성전자 1억 있어요. 300만 원 하방 풋옵션이나 사놓으시라고. 그러면 이거 갖고 만약에 더 빠져요. 그러면 요 300만 원에 얼마 커지나 보시고 그 커진 이익금만큼 삼성전자 계속 사요. 혹시나 불안하시다면 불안하시면 네. 해지 전략은 그렇게 하는 거지. 삼성전자를 끊어갖고 더 싸게 산다. 절대 못 사십니다. 떨어져도 안 사게 돼요. 이상하게. 요번에도 7만 1,000원에서 6만 8,000원에 사셨나 내가 물어봤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냥 7만 500원이니까 뭐 또 떨어지기 기다리시는. 그러다가 여기서 7만 5천 확 치고 나오면 그때 영원히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죠. 여러분 삼성전자나 네. SK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은 큰 자금 갖고 하는 자금들이거든요. 네.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은 소위 얘기하는 세력주 가지 마세요. 세력주. 그래서 제가 또 이 시간 통해 갖고 장이 정확하게 진짜 공포 그러면 딱 3가지만 하라고 그랬어요. KT,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이건 장 2천 빠져도 상관없어요. 진짜 기간이 되는 어떤 예. 그런 종목들. 그리고 거기서 네. 은행 넣어봤자 네. 이자율 얼마예요? 인상한다고 그래도.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여러분들 KT 보세요. 22,000원짜리가 34,500원. 네. 한국가스공사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순식간에 저렇게 가는지. 이제는 한국전력 남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오히려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것들은 10억, 100억 알겠습니다. 운영하시는 분들.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장기로 볼만한 종목들도 지금 말씀해 주셨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연결로 또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들도 아이디어를 지금 주셨고요. 이제 좀 바로 눈앞에 닥쳐 있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내일이 11112예요. 일단 옵션 만기일이고 대표님 그리고 광군제 뭐 빼빼로 데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벤트가 좀 있는데 옵션 만기일 이번에 좀 변동성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저도 그거 삼성전자한테 물어볼래요. 삼성전자한테 예, 그러니까 보실 수 있어요? 모든 수많은 네. 그 불확실성, 뭐 네. 금리, 뭐 여러 가지 그걸 매크로 분석이라 하잖아요. 이 매크로 분석의 모든 에너지를 간단히 얘기해서 저기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영국에 있는 헤지펀드 롱숏들이 이 재료를 삼성전자를 죽이는 데 사용하는지 올리는 사용인지 7만 원 넣어놓고 500원씩 척을 이렇게 선을 딱 거나요. 네. 7만 500원, 7만 1,000원, 7만 1,500원, 7만 2,000원. 하단은 마찬가지 6만 9,500원, 6만.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세요. 또 네. 금리 갖고 요새 날 때 이때 막 공포를 떠들었어요. 3년짜리 국고채 뭐 또 급등하고 이거 뭐 한국 엑스트하고 뭐 난리 치는다. 그 이후에 파동 보세요. 꼭지지고 오히려 다시 하락을 합니다. 이때 또 공포 환율 뭐 1,200원 넘어가고 뭐 난리 난다. 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면 이게 공포가 그때가 기회였다라는 걸 항상 우리는 학습을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언제쯤 거래 대금이 늘어나나 거래량이. 이제는 외국인 바라보는 수밖에 없어요. 연기금이 그렇죠.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연기금이 이상한 펀드나 이런 데 투자하지 마시고 네. 우정사업본부나 이렇게 뭔가 좀 활성화시켜서 차익거래 활성화시켜갖고 뭔가 방향성 매매를 주는 좀 우리나라 규제. 그러니까 딱 연기금이 이것만 하면 얘네들 공격 안 해요. 삼성전자 이제 매수하겠다. 아. 뻥만 쳐도. 그리고 일부만 쳐는 척하더라도 얘네들 공격 안 합니다. 못해요. 그 30, 40대들이 전략 확 바꿔버립니다. 거기에 지금 노란하고 있는데
그거를 방어할 생각은 못하고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금융투자는 제가 지금 같이 놀아요. 음. 거래 상대방으로. 얘네들이 때리려고 하면 받아주는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오히려 우리 금융투자가 이렇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롱숏 펀드들이. 패시브 펀드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고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내일이 옵션 만기입니다. 네. 단 하나 바라는 거. 속보나 떠라. 어떤 속보? 이재용 부장님. 아, 미국. 그게 무슨 재료가 되겠냐 그럴 네. 때 이게 하나의 이벤트성 드라이브 전략의 신호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조금은 활력을 또 줄 수 있는. 뭔가 네. 거리가 만들어지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 뭔가 있겠죠. 온돌이 생기는 에너지가 그것도 네. 소부장에서 나오면 네. 이게 얘기가 달라져요. 이상한 테마주 성격보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 예를 들어서 소부장 주식들 뭐 네. DB하이텍이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거래 대금이 늘어나요. 네. 그럼 펀드가 움직여요. 그러게요. 그런 거라도 나와라. 두 번째는 종전선언 해라 좀. 이것도 속보. 뭐 요번에 또 미국도 특보 나와갖고 뭐 또 뭐 문항 고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지금 북한하고 중국이 단독 막았던 게 이제 시험에서 열차가 운행 시험을 한다고 그럽니다. 네. 그럼 거기도 위드콜 이제 통하나 봐요. 그래서 15일을 이제 북경 거래소니까 내년도 북경 올림픽 때까지 여기도 이제 북한과 연결되는 에너지들이 나오나 이게 두 가지가 풀리면 환율이 안정돼요. 네. 그러면 얘네들 또 공격 안 해요. 뭐 채권 공격이든 뭐 여러 가지. 그러면 시장은 또 그러면 거래대금 수위가 높아져서 배가 뜰 수가 있어요. 지금 딱 두 가지만 기다립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예. 좀 기대해보고 기다려보고 기다려보고 그렇게 되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류, 철도 이런 것들이 움직여요. 네. 그게 저가 대형주들이거든요. 네. 건설 움직이고. 네. 그러면 지금 거래량이 10조가 한 3조는 그냥 늘어나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공포 심리가 조금 개선되는 종목 개수가 더 이제 상승하락의 그 비수가 또 균형을 맞추거나 이제 상승 쪽 섹터도 좀 생기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의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지금 장은 딱 보면 파생 해지 전략 아니면 뭔가 운 좋게 그쪽 가는 종목을 집중하지 않았으면 네. 이거는 뭐 거의 공포에 가랑비 어쩌듯 녹아나갖고 그러게요. 이걸 대응을 어떻게 해? 그냥 손절만 갖고 나가 떨어지는 장입니다. 네. 우량주 나가 떨어지는 장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세력주나 테마주들 갖고 우리 들어와 꼬시는 장이고. 요즘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어쨌든 자, 내일 옵션 만기일 변동성 잘 지켜보면서 또 대표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 그 종목들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 일주일간 지켜보고 또 일주일 후에 시작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시나리오도 혹시나 나오는지 또 기다리고 그렇죠. 두 가지 시나리오. 기대를 우리 이재용 네. 부회장 좀 미국. 가시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시장 대응 잘 하시고 건강 관리도 꼭 잊지 말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조 대표님은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